안녕하세요. 인카파트너스의 김영근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경제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그래도 맞추기가 쉬웠거든요. 그냥 하락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작년 4분기 때 미국 시장하고 인도 시장 좀 팔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 한 8월쯤, 9월쯤, 가을쯤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먼저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별 고민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올해는 저희 이제 보고서 이번에 나온 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저점을 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중에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올해는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기상도는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주식시장 쪽은 여전히 이제 투자 매력도가 50 이하잖아요. 50 이하고 이제 그 천둥번개가 치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저희는 뭐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점에 도달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 이상이니까 아직도 뭐 분할 매수해서 더 투자를 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빠지고 저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바로 내렸어요. 바로 제로까지 내려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항상 주시장이 V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다가 바로 V자 반등해서 고점을 뚫었는데 올해 이번 턴 같은 경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좀 내려오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겨울이죠. 계속 계절상 겨울인데 지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조금 더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안 좋지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측면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올해 봄에 지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포기하고 개방을 하고 있고 그때 돼야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다 겪고 죽을 사람 죽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라든가 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왜 계속 좋게 보냐면 이제 신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되면 아마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달러가 다시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정했을 때 달러를 사실 분들은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원달러가 지금 1,200원대 중반 정도 와 있죠. 1,200 뭐 40원 요 정도 50원 요 정도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달러를 다시 이제 사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다시 달러를 사셔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슈를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우리나라의 금융 리스크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슈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금융 불안 지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인디케이터, 우리가 이제 저희 보고서에 보면 리스크 인디케이터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보다는 좀 느려요. 반응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거라서 좀 볼만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 선하고 빨간색 선 사이 정도가 주의 단계, 빨간색 선을 돌파하면 위기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2020년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너무 급하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다 퍼붓는 바람에 유동성을 이거는 안정시켰는데 이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플레가 급등했던 거예요. 그 유동성을 워낙 푼 것 때문에 인플레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시작된 것들이 아직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시 부작용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때가 더 위험해요.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정부가 무리하게 막다 보면 그때는 조금 수면화를 가라앉는데
그 후유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더 크거든요, 위기가.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그렇게 막는 바람에 2019년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버블에서 꺾이다가 한 번 더 튀었죠. 거기서 더블이 났어요, 거의 집들이. 미친 버블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눌러놓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생겨서 기업의 회사채 시장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지금 약간 이제 자금시장의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고 점점 누적돼서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전세도 사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800조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이거를 전세가 빠지는 것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역전세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대출도 안 되지, 그거 못 하지. 그러니까 집을 팔든지 아니면 그냥 경매에 넘어가든지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과거 30년, 40년 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역전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같이 겹쳤기 때문에 건설사 미분양, PF 터지는 거,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거, 제2금융권 위주로, 그 다음에 역전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연체율인데요. 연체율은 후행 지표죠. 이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연체율은 지금 뭐 보면 비은행권은 1.3%, 은행권은 0.6%잖아요. 이 정도면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거예요. 미국은 연체율이 보통 2, 3%대 노는데 우리나라는 연체율만 보면 뭐 전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무조건 원금 상환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체율이 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열어서 전세가 추이가 나오잖아요. 전세가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만약에 가계부채가 터지고 뭔가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시점을 좀 예상을 해보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어느쯤,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빠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면 뭐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초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뭐 일단은 올해는 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재정에 문제가 없을지, 그 다음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고 주택가격이 더 빠져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1년을 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또 타이밍 잡아서 의견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저희가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너무 막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막 홀린다 그러는데 막 갑자기 급등하면은 막 바닥 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 매달 하는 거를 듣고 조금 저희가 늦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요. 다음 달 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